중세영문학의 마지막 시기는 학문의 부흥기였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인 이 시기는 1400년에서 155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기는 영국의 국력이 서서히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476년 캡스턴이 영국의 인쇄술을 도입한 것은 학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쇄술은 서적의 대량 출판을 가능케 해 교육의 평등을 이루어내고 이로써 학문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는 프랑스와의 전쟁인 백년전쟁, 영국 내 왕권 다툼이었던 장미전쟁에다가 종교개혁까지 이어진 까닭에 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럽 대륙에서 진행 중인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문학보다는 학문적 측면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 문헌은 1487년 런던에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재학 때부터 유럽 대륙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유럽 최대의 지성이라 불린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와 친교를 맺기도 했지요. 1511년 에라스무스는 영국 여행 중에 그의 우신예찬 Praise of Fall이라는 작품을 구상했고 모어의 집에서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1515년 외교관으로서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모어는 여행 중에 이상적인 국가를 그린 유토피아를 쓰기 시작했고 이듬해 귀국해서 완성했습니다. 모어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대법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의 이혼에 끝내 동의하지 않아 1534년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다가 1535년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난 1935년 모아는 로마 교황에 의해 시성되어 정치가의 수호성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유토피아의 주인공 히스로디스는 대양을 항해하다 우연히 한 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매료되어 5년간 그곳에 체류하지요. 그는 마침내 세상 사람들에게 그곳을 알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상향에 대한 열망에 빠진 우리를 허망함으로 채웁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오우는 없음을 뜻하고 토포스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 이상향의 개념은 이후 이태리 철학자 감파넬라의 태양의 나라로 영국 사상가 베이컨의 노바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상향은 결국 인간의 환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삶에 대한 환멸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토피아에 나오는 구절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양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결국 그 멋진 옷은 양들이 먼저 입었던 것이고 그 어떤 옷도 양의 옷만 할 수는 없으니까.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겠죠.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면 누구나가 부자이다. 즐거움, 마음의 평화,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부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곳이 곧 유토피아, 이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또 하나의 위대한 문헌은 윌리엄 틴데일이 1526년 영어로 번역한 신약 성서였습니다.
중세 교회는 교리 해석의 오류를 감추기 위해 대중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단합했고,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한 죄로 1536년 브뤼셀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그를 모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정죄했던 그의 옥스퍼드 대학교 선배인 토머스 모어가 처형된 다음 해의 일이었습니다. 학문적 관심에 밀려 이 시대에는 뛰어난 문학작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것은 8권의 로망스로 이루어진 토마스 말로리 경의 아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서 왕의 전설을 그린 이 장편의 로망스는 원탁의 기사들이 벌이는 모험과 그들의 불행한 운명, 왕의 죽음과 기사단의 해제,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훌륭한 문학은 없었지만 15세기 영국에서는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말기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의해 금지되었던 연극이 교회에 의해 다시 부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의 이야기를 일반 신도들에게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회는 연극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별로 극화해서 마차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또 다른 내용을 공연하는 마차가 그 뒤를 이어가는 그런 야외극의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부활한 연극은 종교적 색채를 벗어나 서서히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권선징악을 기본으로 하는 도덕적 내용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신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이야기로 변화를 이루면서 중세 말의 연극은 르네상스의 대두와 더불어 서서히 예술적 단계로 이전합니다. 그렇게 다음 시대 셰익스피어의 등장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